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월 23일 1시가 훌쩍 넘어갔어요. 아직 잠을 안 드신 분들께서는요, 제 방송을 자장가처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주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제 방송 이렇게 거치대다 올려놓고 듣다 보면 잠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하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말이죠, 민영삼 윤석열 총장의 특보였죠. 국민통합특보. 민영삼 특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인데, 이 민영삼 특보가 말하자면 이준석은 당을 떠나서 유승민계로 가서 대통령 만들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있으려면 무건수행을 하라, 이렇게 어제 페북에 올렸어요. 이 페북에 올린 글이 많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정중하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또 민영삼 특보도 이거 자기가 생각한 거와는 달리 이 파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페북에 글을 내리면서 또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번개같이 사표가 처리됐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민영삼 특보가 말이죠, 본인이 운영하는 이 따따부타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문을, 또 충격적인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이 특보 이런 걸 타이틀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확실하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문의 흐름을 쭉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민영삼 특보가 얘기한 입장의 그 진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본인이 진짜 개과천선에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이런 전제를 딱 깔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물러날 때냐, 물리적으로도 물러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윤석열 총장도 분명하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비대위를 소집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윤석열 총장과의 이 갈등, 상당히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민영삼 원장의 아예 유승민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무건수행하라, 이 말도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이, 이 비대위를 만들려고 한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굉장한, 그러지 않아도 비대위 보도와 관련해서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표명을 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민영삼 특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캠프에, 그러니까 캠프 요원이잖아요. 이 민영삼 특보가 떠나거나 아니면 입담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러날 때도 아니거니와 물러나게 할 수도 없다, 이 얘기는 아까 이 비대위가 나왔을 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당은 당규에 정해져 있다, 딱 비상 상황일 때, 당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특이한 비상 상황일 때 한해서만 비대위를 구성하게 딱 돼 있는데, 지금 당 대표로 선출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대위를 소집하느냐, 황당무계한 뉴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는 와중에 딱 이 민영삼 특보에 이러한 물러나거나 아니면 입담을 하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지금 이 따따부터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캠프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 민영삼 특보가 이 후속 이 입장문에서 보면, 본인이 사실상 역점을 둔 것은요, 이 유승민 쪽으로 가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보다는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을 하라, 여기에 본인은 더 방점이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두 살 먹은 애이냐, 정치권 언저리에만 36년이 있었는데 이준석 사태는 혼란만 가중한다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얘기다. 이준석 대표 본인이 3월에 유튜브에서 유승민 대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본 것뿐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입장을. 그러면서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겠다라는 작심 발언을 또 했어요. 뭐라고 했냐? 제가 밀려서 관둔 게 아니다. 이 대표가 라디오에서 본인 탄핵과 비대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 비대위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우선 진위를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이 너무 빠르다. 말이 너무 빨라. 지금 평론할 때가 아니에요. 당을 지휘하는 당 대표야. 그런데 말이 너무 빨리 나가. 그러니까 실수를 해. 이걸 보고 민영삼 특보가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비대위 관련 기사가 나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무슨 비대위 관련 기사가 나가니까 이거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불쾌하다. 방송에 나가서 그랬잖아요. 이 불쾌하다는 얘기는 비대위 너희들 만들려는 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이 캠프에서도 그러고 윤석열 총장도 그랬잖아요. 비대위를 아무 때나 만들 것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황당무계한 소설이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왜 진위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기정사실화 시켰느냐? 여기에 민영삼 특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페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땅 떠나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에 가만히 좀 있어라.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조심하라. 그래서 무건수행하라. 여기에 방점이 방점이 있었는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떠나라. 유승민 도와서 대통령 만들어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람에 본인이 쓴 이 페북의 글이 일파만파로 더 문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바로 조국 장관 얘기를 들고 있는데, 조국이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서울대 동문, 부끄러운 동문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동문이 있고, 부끄러운 동문은 연속해서 몇 년간 하고 있잖아요. 조국이가. 그래서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 1위가 조국인데,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를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국내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끄러운 동문 1위로 뽑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게 바로 지금 민영삼 이 특보가 얘기한 이 흐름이 그렇잖아요. 떠나라는 흐름이 아니라 입 좀 다물고 있어. 예, 김종인도 입 다물으라고 그러지, 유승민도 입 다물으라고 그러지, 모든 언론에서도 입 좀 다물으라고 그러지. 이 구설수 오를 것이다. 이 설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당 대표 선거 때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예. 결국 크게 터진 거예요, 이번에. 이런데 방점이 있는 것이 떠나라는데 방점이 안 있었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밝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캠프에 속하지도 않고 내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비판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가 36년간 정치판에 있었는데 내가 바보냐? 사퇴하라고 그러게. 사퇴한다고 사퇴되지도 않고 그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거는 삼척동다도 다 아는 얘기다. 이거를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민영삼 특보의 진위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요, 이러한 이 민영삼 특보의 발언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화근이 되도록, 분란이 일어나도록 논쟁거리로 삼지 않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영삼 특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날 새면 곧 발표해요. 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가 이 국민의힘,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 5당 507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그동안에 2달에 걸쳐서 쭉 해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 12명 이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해가지고 12명 전부 당을 떠나라, 이렇게 조치를 내렸잖아요. 근데 비례대표 2명만 떠나고 10명은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예. 더 이상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그런데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507명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0여 명 정도가 이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명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의혹의 경우에도 지난번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개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차별거래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농지법 위반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소명을 요구받은 10여 명의 투기 혐의가 상당히 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과거에도 표명을 했고요. 또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지난달에도 또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경제 이익 본 거 이거를 이거 안 하면 되냐, 해야지,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민주당보다 더 세게 나가겠다. 이 얘기는요, 민주당은 지금 전부 제명 조치를 탈당을 하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탈당을 안 하고 있고 제명 조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일단 뭐 탈당 요구 압박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동향을 보면 투기 의혹 숫자가 과연 10명 플러스 알파가 몇 명까지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민주당 엄청나게 욕먹었잖아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력가가 민주당보다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정권 교체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반문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인원, 그리고 더 질이 나쁜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취할 강한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여론이 말이죠, 과연 어느 정도까지로 돌아서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대선 판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고민이 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은요 180명쯤이나 되니까 뭐 한 10명 잘라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104명밖에 안 돼요. 104명이기 때문에 10여 명을 잘라내버리면 개헌 저지선마저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런 지금 위기 국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 그러지 않아도 국민이 여러 가지 당내 이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민심 이반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내일 이제 날 새고 나면 발표하게 될 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준석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폭발을 직전에 딱 무산이 일단은 잠을 재웠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준석 대표 윤석열 총장 간의 이 갈등은, 물밑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20일 날이니까 한 3일 됐네요. 이 국민힘 의원들의 이 단톡방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신윤계 의원들이 지금 경선 룰에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이 문제를 두고 그야말로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떠나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또 하나의 분란거리가 되고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러한 갈등은 말이죠,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당헌에 따르면요, 이 11월 9일 날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가 대선일까지는 당무에 관한 전권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준석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은 외형적으로 보면 일단 11월 9일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바로 종로 캠프 사무실에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한마디로 이 정치 방역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이 계층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소상공인이다. 이런 지금 진단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정부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에 있어서 정부의 무관심과 그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 때문에 정말 어려운 자영업 관계자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분노가 매우 깊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은 한 나라의 이 허리가 되는 중산층의 토대가 되는 업종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부에 있어서든지 간에 농업국가 시대에는 자영농민, 산업국가 시대에는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는 이런 중요한 중산층이 토대가 되는 업종인데, 그 나라의 이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희생이 제일 크게 됐다.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겠다. 그리고 선거 의제로 끌고 가서 집권 후에는 자영업의 새로운 애로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위기 시로 속에 신속하게 답을 주지 못하면 결국 나라가 근저부터 흔들게 되는데,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지침이 또 개선될 필요가 있고,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적정 보상 원칙을 명확히 해서 정부의 판단착오로 백신 도입이 늦어져 영업 정상화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서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의 어려움을 가정시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일선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장 상인들을 만나뵈면 좀 한시적으로라도 간이과세 대상 매출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와 해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 지지를 받아야만이 든든한 허리층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강한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김영환 의원,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죠? 지금 윤석열 총장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김영환 의원이 바로 어제죠. 어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야권이 지기 어렵다, 질 수 없는 5가지 이유의 제하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 부동산 정책의 실패예요.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의 제1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93% 이상의 집값이 뛰고 26번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고, 임대차 보호법까지 실패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일자리예요. 고용 악화, 특히 청년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완전히 꼬리를 감추고 있고, 알바형, 복지형 노인 일자리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소주성 정책, 최저임금제, 52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법 독재는 물론이고 검수 완박, 삼권 분립 후퇴 등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악법 외에 언론중재법까지 지금 강행 통과시켜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권 정권체 창출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넘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민주당과 586 운동권 세력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여준 위선과 무능, 그야말로 콩을 매주로 쓴다 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정의도 개혁도 믿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승리의 천기와 그리고 땅 지자요, 지기를 얻은 야권은 좀 더 겸허하게 이 밀려오는 기회를 딱 끝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야당은요, 정권 교체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야권 통합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것에 복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차없이 비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법치와 공정을 기본 철학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비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승리는 다가오는 것이라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요, 이 천기는 뭐냐면 천기와 지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기와 지기가 어우러지는 이번 선거다. 천기는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기, 땅지자, 땅의 기운, 이 지기는 바로 정치 정세에 따라서 선거가 요동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조건 속에서 시대정신으로는 이미 여야가 공정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현 정치권의 상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정권을 바꿀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가 최후의 선택 기준이 될 텐데, 더위 먹은 여론조사가 널뛰고 있지만 대체로 15% 내외의 격차로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호하고 있다. 결국 이 판단이 선거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서 이 선거를 우리 야권에서 이길 수 있는 5가지 부동의 지표. 부동산, 일자리, 민주주의 후퇴, 그 다음에가 안보, 그리고 민주당과 586 운동권의 문우, 이 5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심야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철수 당 대표의 딸 안설희 씨가요, 제1저자 논문으로 네이처 화학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거기에 제1저자로 올라가 있어요. 이 원인은 이 제목은, 연구 주제는 뭐였냐면요, 코로나 감염의 관문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 어려워가지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 안설희 박사인데요. 지금 현재 어디서 뭘 연구하고 있느냐면,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대에서 USCSD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논문 제1 저자로 등재하는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체 세포에 침입하기 수월한 형태가 되는지, 이런 것을 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에 침입해서 자리를 잡아갖고 말하자면 이 전염을 되게 하느냐, 이 원인을 규명하는 제1저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논문이 국제 대표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화학에 게재됐다. 제1저자로. 이거는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훌륭한데 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